네,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최고의 정치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뵙는 거 참 오랜만이네요. 예. 얼굴이 얼굴이 전화로. 좋아졌네. 그러니까요. 네. 좀 쉬셨나? 그러니까 감기몸살로 다 나오셨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지금 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지금 오늘로 그러니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합헌 판결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그 판단 예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권에서 그 위헌 여부와 관련돼서 많은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논쟁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지점들을 다 보완을 해서 입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합헌 결정이 당연하다고 봐요. 혹시라도 당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만에 하나라도 해서 이거 위헌 판결 나면 큰일이니까 뭐 어떤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건데 네, 최악의 그렇죠. 상상이 어떤 거냐 네. 하더라도 일부 헌법 불합치 내지는 일부 위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기관 전체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아, 이 기관에 이런 요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시정해라. 그러니까 추가 입법을 위한 결정까지는 혹시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기소권을 주었다든지 그것만 문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예입니다. 예, 예입니다만. 그런 부분적인 법 개정을 주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 주장이 있는데 네. 저는 뭐 그것도 동의가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최악을 상상한다면 그런 정도인데 만약에 뭐 그렇다면 뭐 그거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제 지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비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후궁 뭐 이제 운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선을 완전히 넘은 거죠. 그래요?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치 윤리를 떠나서 정치 윤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책임진다는 게 정치 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정치 윤리에 벗어난 거고 네.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도리로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같은 여성으로서 그 상대 여성에 대해서 그거는 뭐 시정해서 뭐 말싸움이 아무리 세게 붙어도 그런 얘기라면은 안 되는 일인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하죠. 예. 네,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뉴스 세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업손실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보상제. 예. 지금 어제 나왔던 그 뉴스를 일단 종합해서 좀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영업손실 보상제는 그냥 법으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순으로 어떤 순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당의 입장이 그겁니까? 제가 그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피해 보상,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전엔 재난지원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손실 보상, 피해 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헌법 23조에 그 헌법 25조인가요? 23조 3항. 네, 23조 3항에 그 헌법적 근거에 따라서 네. 이게 법제화될 필요가 있겠다. 또는 헌법적인 국가의 의무다. 이런 문제 제기가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법제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국가가 재정 결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산 집행을 통해서. 네.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1, 2, 3차 재난 지원을 해온 게 바로 이 피해 보상, 손해 보상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예. 재정 집행을 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정 집행, 이 피해 보상과 손실 보상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보다 더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시도하는 거지 지금 하던 거를 대체하거나 네. 아니면 지금 하던 거하고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예. 결국은 손실 보상을 재정 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당장 그 피해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예. 피해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보상 개념으로 손실 보상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잠깐만요. 예. 지금 4차 지원을 손실보상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당에서 나왔던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아니었습니까? 경비 그건 또 다른 진작을 문제고 위한. 이제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계속 우리 정부가 필요한 만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재난지원이다.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논쟁을 통해서 이거는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네, 재난지원은 손실보상이다. 자, 그런데 그럼 규모가 좀 더 지금보다 강화돼야 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필요하고 가능한 시점이 되면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차에서 동시에 할지 아니면 4, 5차로 나눠서 할지는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한 거지 이걸 뭐 4차, 5차가 또 뭐 전 국민이냐 맞춤형이냐 이렇게 구분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일단 좀 하나하나 그럼 좀 갈라서 한번 좀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간명한 것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헌법 23조에 따라서 이제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중기부라고 하는 이제 특정 부처까지 언급을 했으니까 소상공인 지원법에 어떤 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럼 구체적인 보상 방법은 그 법의 시행령으로 간다. 지금까지 나왔던 시나리오는 이거였거든요. 일단 맞습니다. 요거는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법에 그 보상의 근거 조항을 넣는 건 2월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요, 그 이제 법 규정을 글로 갈지 아니면 다른 법으로 갈지 아니면 뭐 제정을 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예. 그러니까 그 취지대로 예. 이제 이 법제화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당정 간에 예. 의견이 일치하고 정리가 된 대목이고요. 영업손실 보상제의 근거 조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련한다. 2월 임시국에서 가능할지 조금 더 진행이 될지는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그 정책위 의장하고 인터뷰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정책위 의장께서는 가능한 한 2월 달에 예.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는 말씀하셨는데 예. 입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야 간에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쟁점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게 이제 피해 대상, 규모, 손실 산정 방안, 그 이후에 이제 보상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현금 보상 또 세제 보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입법 자체가 2월 달을 목표로 추진을 하더라도 꼭 2월 달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실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 실제로 손실 보상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영업에 대한 신고가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영세업자들이.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지에 대한 다양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들이 마련하는 작업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현되는 거는 좀 시간이 지금 우리 예상은 좀 더 걸릴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영업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작정을 하더라도 네. 보상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 저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일단 먼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거 조항을 법으로 마련하는 게 그냥 그 기존 법률에 보상한다라고는 근거 조항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그래서 시행령으로 돌리자라고는 안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예 보상 방법까지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특별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법에서 근거 조항만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던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특별법은 이번 코로나 피해 보상, 손실 보상을 특별하게 예. 규율하는 입법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 재난 지원 수준을 손실 보상으로 높이자라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네. 이게 특별법에 준하는 결정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점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통 이게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이제 국가적 위기가 온다. 이게 전문가들의 경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또는 지금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이후에 생기는 상황들을 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형평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일반법 입법이 좀 필요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가닥은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게 자꾸 오해가 있는데 네.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 원칙입니다. 어떤 법이 시행이 되면 그 법 이전의 행위를 기울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쟁점이 있겠죠. 자,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5월 전에 입법이 되면 이 소득 신고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소득 저 손실 보상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5월까지 시행령이 다 완비돼서 집행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네. 이 문제는 입법을 소급해서 한다는 거에 자꾸 주목하지 말고 입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헌법 원칙상 입법 이후의 행위를 기울하게 돼 있어요. 네. 문제는 그 이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네. 꼭 입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정 결정을 통해서 손실보상법에 준하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네. 이 집행 이게 이제 재난지원이에요. 네. 이 재난지원의 수준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한 결정이고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지침을 좀 바꿀 계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일괄 규제를 갖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업종은 집합 금지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고 예. 어느 업종은 그러니까 집합 제한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런 어떤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은 열고 대신 어떤 요건을 그러니까 주는 식으로 가는 거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영업 손실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죠. 현실적으로. 두 번째는 손실의 범위는 적어지겠죠. 근데 가장 막대한 손실을 봤던 이전 부분들은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해버린다면 속칭 이거 그냥 퉁치고 가자는 이야기 아니냐. 아니, 그건 소상공인이나 아니에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법제화 논의가 지금 이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네. 법제화를 하게 되면 법제화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형평적으로 해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 판단하고 집행 판단할 때 법에 근거하지는 않더라도 그 법 정신이나 입법 취지를 가지고 규모나 아니면 기준을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 위로금 수준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나눠줬는데 야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매출에 얼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네. 혹은 고정비 정도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혹은 기본 고정비 플러스 최저임금 정도. 이 자영업자들은 대개 이제 같이 노동자를 겸하니까 최저임금 정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저는 이 입법의 취지가 이 재정 집행에 좀 담길 거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4차가 되든 5차가 되든 지금 기재부가 판단하는 예상 편성 예. 방침이나 방향이 예. 조금 더 상향 조정되고 또 현실에 맞게 예. 좀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에 문제 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하면서 재정이 하락하는 범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기재부가 아마 논의를 진행 중이실 텐데 예. 기재부에서 아마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준은 여기까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예. 저는 이제 기재부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슨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고도의 헌법적인 정치행위입니다. 네. 입법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국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아, 물론이죠. 단지 근데 예산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편성권을 정부에게 준 거고 그럼 편성 책임자는 누굽니까? 기재부죠. 대통령이죠. 아, 대통령. 예. 예, 예. 그 편성 책임을 기재부 장관에게 위임해 준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전문적인 실무자들이 의견을 내는 걸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실무 권한은 기재부가 갖되 기본적인 예산 편성의 범위나 방향에 대한 결정은 정부는 대통령 그리고 헌법적으로는 국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 이런 기본적인 헌법적인 원칙을 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의 의견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얘기니까 존중하되 기재부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 저도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원칙으로 삼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럼 돈이 얼마가 가능하냐.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처럼 추경을 해갖고 재정 조정을 해서 100조를 만들자. 예. 지금 이 예산을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채를 일으켜야 돼요. 100조 부채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국가부채 1000조 시대가 열립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부채 100%를 우리가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50%가 안 되니까 네. 다른 선진국들이 되게 90% 100%거든요. GDP 대비. 근데 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다른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해서 지출이 끝난 사회예요. 우리 고령사회를 이제 진입해서 지출을 해나가는 사회라서 네.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하고 비슷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두 번째, 재정은 지출이기도 하지만 투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우리 GDP 성장으로 이어져서 세수가 얼마나 확보될 거냐 이런 판단까지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격리 책임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네. CEO나 이사회에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판단은 격리 담당자가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전 CEO나 이사회, 국회나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정치 영역이죠, 그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요. 그럼 10초. 네. 진짜 10초밖에. 그럼 아무튼 뭐가 되든지 간에 지급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자꾸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불리하고 전혀 관계가 잊어버려야 돼요. 네. 필요한 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가장 만약에 빠른 시간에. 선거 앞두고 불리하다고 우리가 방역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정부가 유리 불리를 따지고 방역이든 이 재난 대응이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당도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